논술은 내용이 80%를 차지한다면 20%는 스킬이고, 또한 스킬로 내용을 커버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로 자, 약간 지난번에 들은 사람들은 좀 겹치겠지만 일단은 의와 어떤 문제, 필요성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자, 쌤파.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들 한번 다 이야기합시다. 교육이 필요한 교육. 자, 쌤 봐봐. 인성교육 어때? 미래의 교육으로 필요하죠? 그쵸? 그 다음 자기주도학습.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쌤, 창의성 교육. 또 융합인재. 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어떤 것은? 학습사회. 많은 것들의 문제들에서 필요성을 써볼 때 이 필요성이 어떻게 된다? 똑같다는 점. 그렇죠? 이런 것들의 많은 것들의 필요성이 다 같다는 거. 여기 어떤 것까지 쌤? 자유학기제까지. 자유학기제. 쌤 또 어떤 거? 성취평가제? 좋습니다. 성취평가제. 이런 모든 것에 쌤 필요성을 써라 그러면 물론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추가적으로 다를 건 있지만 공통적으로 똑같은 게 있다 이거야. 쌤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럼 공통적으로 똑같은 걸 쓰게 되면 최소한의 점수를 맞겠죠? 그럼 자 봐. 필요성 할 때 어떻게 쓴다 그랬어? 우리가 교육이라는 건 사람을 기르는 일이지. 그렇죠? 그리고 자, 사람을 기르는 일이면서 무슨 일이야? 근데 공교육에서 보다시피 국가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한 거죠. 자, 역사적으로도 봐. 역사적으로 사람과 국가의 일을 교육에서 국가 연구한 사람 누구야? 플라톤이지. 플라톤 이래로 교육은 다 어떤 거야? 개인에서 국가, 개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어떤 필요가 존재? 개인적 필요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 다음 교육적 또는 무슨 필요가 존재하겠어? 사회적 필요성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국가적 필요가 존재한단 말이야. 개인적 측면, 자, 교육적 측면, 그 다음 국가적 측면. 자, 한번 봅시다. 좀 봐봐. 그러면 개인적 측면에서는 이 많은 교육들은 다 어떤 것이 개인적 측면에서 필요하단 말이야. 인성교육의 개인적 측면은 어떤 것을 해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학습에는 어떤 것 때문에, 자유학기제는 어떤 것 때문에. 그치,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향상시킨다? 삶의 질 향상,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자아 실현 또는 행복, 이런 것들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쌤 봐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유학기제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한단 말이야? 자, 어떤 거 한다?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이 말이야. 자유학기제의 목적이 뭐였어? 뭡니까? 시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행복한 교육이죠. 그럼 결국 꿈과 끼를 발휘하고 행복해지려면 행복한다는 것이 자기의 삶의 질 향상하는 거죠. 무엇에?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그쵸? 자, 창의성 교육이요? 창의성 교육도 뭘 높일 수 있어? 개인의, 자,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을 써라. 먼저, 개인적 필요에 있어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다. 그쵸? 왜? 자,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 통합적이고 융통적인 사고를 해야만이 뭐 할 수 있어?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런 창의성 교육을 통해서 뭘 실현할 수 있단 말이야.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무엇을 높일 수 있어?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거지. 단순하게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그쵸? 다 연결시키면 된다니까. 그 다음 선생님 여기 학습사회 한번 볼까요? 학습사회는 당연히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개 속에서 자기가 지적 욕구를 충족하고, 그쵸? 특히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어떻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쵸? 우리가 여러분 유네스코에서 존재를 위한 학습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학습이 그만큼 존재를 위한 학습. 사람이 산다는 것이 학습한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학습사회는 뭘 만들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거죠. 그쵸? 또 어떤 걸 넣든지 개인적 측면에서는 뭐야? 삶의 질 향상, 자아 실현 또는 행복한 교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또는 지금 정부하고 맞춰서 쓰고 싶으면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자, 어떤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쌤. 여기서 딱, 왜냐하면 교육을 하는 건 어차피 개인이나 교육이나 또는 사회나 국가적 필요가 있으니까. 그쵸? 자, 저기 어떤 것도 다 넣으면 되겠죠? 한번 아닌 거 찾아봐. 삶의 질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되지 않는 교육을 한번 찾아봤어요. 학교 폭력? 그건 필요성이 아니지. 학교 폭력의 필요성을 써라. 이런 건 없지. 학교 폭력은 뭐하고 관련 없어.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없지. 그런데 학교 폭력 예방의 미안해.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써라 그럴 때는 삶의 질 향상. 쌤 서로 싸우지 않고, 그렇지? 공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 자신의 삶의 질이 학교 다니고 싶어, 안 다니고 싶어? 다니고 싶으니까 당연히 학교 다니면서 행복해질 수 있고, 자기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거지. 아니, 궤변이 아니라, 모든 교육은 뭘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개인은 어떻든 개인의 목표에서는 자아 실현하거나 삶의 질 향상하거나 행복하려고 공부하죠. 죽으려고 공부합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쌤 이제 필요성 나오면 이거 썼어. 그 다음 국가적 측면에서는 전부 다 국가 경쟁력 향상입니다. 논쟁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쌤 봐봐. 경쟁력 향상이라고 쓰고 왜 경쟁력 향상인지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자, 쌤 봐봐.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창의성이 왜 경쟁력 향상이냐? 이건 더더욱 쉽지.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식기반 사회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뭡니까? 창의적이고 융통적인 사고죠. 자,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노키아하고 애플하고 노키아는 휴대전화로만 썼죠. 애플은 휴대전화 속에 뭘 넣었어? 어떤 창의성을? 컴퓨터를 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망하고. 스웨덴 맞죠? 노키아가 있는데. 스웨덴 맞죠? 그럼 어디라고? 핀란드에? 뭐해? 빨리빨리 찾아봐야지, 스마트폰으로. 핀란드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핀란드 국가가 완전히 흔들렸잖아. 그런데 어때? 애플은 그걸 넣음으로써 굉장히 다시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에는 어떤 거야? 그런데 통합적인 융통적인 사고가 뭘 결정해? 경쟁력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인성교육. 쌤, 인성교육은 어떻다 그랬어? 여러분, 미래는 어떤 시대야? 신뢰의 시대이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국가적인 신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황우석 교수 사태에서 봤다시피 황우석 교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제일 걱정한 게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다. 신뢰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소위 말하면 국격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게 떨어지면 제품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겠어? 신뢰가 안 가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건 단순하게 국가 신뢰적 이런 문제들은 어떤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그 신뢰 문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신인들은. 그래서 결국은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죠. 그럼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것을 높일 수 있겠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자, 학습사에는 뭐라 그랬어? 또는 인성교육은 아까 이야기한다고 그랬어. 선생님 봐봐. 인성교육을 그렇게 쓸 수도 있겠고, 여기 봐봐. 인성교육을 하게 되면 남에 대한 배려, 공존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갈등 해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어때? 다시 갈등 해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러면 국가 경쟁력은 높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국가 경쟁력 써도 되겠죠. 그래서 조금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 국가 경쟁력인데 사회적 비용 줄이는 게 마음에 들면 그걸 대상으로 쓰면 되겠죠. 자, 자유학 기재 국가 경쟁력 향상이죠. 이거 이미 이야기했고, 자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주도 학습,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핵심은 뭐야? 스스로 학습하는 것. 메타 교수와 메타 학습이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갖추어진 국가일수록 훨씬 뭐가 있어?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답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뭐 하는 것,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기에 뭐 했냐에 따라서 하나씩 더 추가하는 거,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여기 봐. 그 다음 교육적 필요, 사회적 측면. 자, 한번 볼까요? 교육적 측면에서 왜 필요하냐. 자, 인성교육이 나오면 창의성 교육에 기반이 된다. 그 다음, 자, 자기 주도학습에 기반이 된다. 자유학기제에 기반이 된다. 이런 식으로 쭉 쓰면 되겠죠. 뭐 자유학기제까지는 쓸 필요 없지만 학습사에 기반이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왜냐면, 자, 선생님 봐봐. 자, 우리 처음 들은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의 인성교육이라고 요즘 교육과정이라고 그러죠. 선생님, 창의성하고 인성교육은 어떻게 연관이 있어서 창의 인성교육이라고 그럽니까?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창의 인성교육이라고 그러죠. 봐, 선생님, 창의성에서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이 있는데 선생님, 융통성만 생각해도 봐봐. 융통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렇죠.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 역시 창의성을 교육을 하게 되면 인성교육의 역량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인성교육을 하려면 역량이 뭐야? 공존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공존, 배려, 공감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인성교육이잖아. 그러면 융통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인성적인 역량도 잘 발현되겠죠. 그럼 창의성 교육을 하게 되면 인성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창의 인성교육이 같이 붙어 다닌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 이제 됐어. 선생님,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여기 다 갖다 붙이면 된단 말이야. 자, 인성교육이 자기 주도학습에 기반이 된다. 써놨어. 교육적 측면에서. 그러면 왜 인성교육이 자기 주도학습에 기반이 됩니까? 그렇죠. 선생님 정말 잘 쓰실 것 같아. 자, 원래 인성교육의 역량이 어떤가? 그치? 방금같이 배려, 공존뿐만 아니라 개성을 실현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성을 실현하는 것도 어떤 것이 되겠어? 자기 인성을 실현하는 것이 되겠죠. 특히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어? 개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 선생님 생각을 해봐. 이런 덕성에 대해서라는 것은 보통 인성은 습관도 중요하고 이성도 중요하고 감성도 중요해. 자기 습관 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도덕적인 것이 뭔지를 사고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해? 감성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치?
쉽게 말해서 사고는 메타인지적 사고라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남에게 도움을 될 것인가 반성하는 사고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반성하는 사고, 메타인지적 사고가 필요하죠. 인성교육에서는. 그쵸? 자기 주도학습은 대표적으로 어떤 걸 키워줘? 스스로 학습하면서 반성할 줄 알고 자기 정의적으로도 자아 효능감도 생기고 내적 동기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성교육과도 밀접히 관련되겠지. 사실은 기초가 될 수 있겠지. 그러면서 무엇을 실현할 수 있어? 개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것이 개성 실현에서는 가장 뭐 하는 거지? 유용한 방법이죠. 다시 봐봐. 자기의 개성을 실현할 때 스스로 공부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자기 개성을 가장 잘 실현하는 거지. 남이 주입하는 것보다. 그쵸? 그러니까 자, 쌤 다시 한번 봐봐. 자, 쌤 필요성이 나왔어. 필요성이 나왔는데 쌤 주저하지 마. 필요성이 나오면 초안지에다 딱 3개 써. 개인적, 국가적, 교육적, 국가적 필요 쓰고 딱 답을 써. 개인의 삶의 질 항상 써본단 말이야. 일단 답을 써. 그 다음 여기에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만 바꿔가봐. 너무 똑같이 쓰면 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너무 나간다 싶으면 조금 맞춰서 쓰면 되는 거지. 그치? 봐, 만약에 자유학 규제가 나왔으면 자 봐, 개인적 필요 그래서 삶의 질 향상 이렇게 해서 썼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 어떻게 교육적 필요해서 썼어. 교육적 필요 썼는데 어떤 것 같은 거 쓰면 좋겠어. 자유학 규제에 나왔으니까. 이왕 나왔으니까 여러분 진로 교육도 할 수 있는 거다. 그쵸? 진로 교육 탐색이 먼저 그러니까 진로 교육에 미리 진로 교육의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만 좀 써주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이제 자유학 규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어떤 것도 길러줄 수 있냐면 사회성 같은 것도 길러주면 되게 유용하거든. 그쵸? 어떤 것 중심으로 하니까 실체나 체험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여기 조금만 봐봐. 그래서 필요성 같은 거에다 쓸 때 거기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만 바꿔 쓰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바꿔 써주면 뭐 할 수 있겠어? 자, 봐. 성취평가제 같으면 절대평가니까 뭐가 되겠어? 원래 평가는 교육행위의 일환이지. 원래는 평가는 교육행위의 일환이죠. 아니,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평가를 취급하는 거잖아. 근데 상대평가는 교육적 정보를 줘, 안 줘? 다시 우리 공부 어떻게 했어? 교육 정보 안 주잖아. 그냥 20점 맞아도 1등은 1등이잖아. 그냥 개인차 변별만 하지 점수가 아무것도 안 주잖아. 그치? 등수가 정보를. 그렇지만 우리가 성취평가제에서 성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교육적 정보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 자 우리가 그렇지 평가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이 교육적 측면의 필요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만 거기다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된다고. 이해됐어? 생각 안 나면 이것만 써. 이것만 쓰더라도 뭐가 된단 말이야. 최소한 보통 이상의 점수는 맞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특히 그런데 쌤이 이거하고 이거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만 많이 바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것만 무엇에 맞춰서 여기에 좀 맞춰서 바꾸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조금만 바꾸면 좋겠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쌤 다시 한번 만약에 앞으로 필요성 냈는데 개인적 필요 해서 삶의 질 향상이 안 써져 있거나 국가적 필요에서 경쟁력 향상 이런 것들이 안 써져 있으면 어떻게 하기로? 그쵸? 500원씩 4kg. 그쵸? 그러지 말고 우리 이러면 어때? 점심 사기로. 그래서 교육적인 거 좀 많이 바꿨을 수 있지만
이건 좀 잘 썼으면 좋겠어. 혹시 방금 이야기한 거 말고도 선생님 저는 필요성이 쓰는데 그 세 가지로 쓸 수 없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말해봐. 교육 문제에 나와서. 자, 됐죠? 그러면 없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 의의와 필요성을 써라 그럴 때, 우리가 의의하고 필요성 써라 그럴 때 제일 고민이, 의의는 어떤 걸 쓰고 필요성은 어떤 걸 써야 될지가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쵸? 자, 쌤 봐봐. 자기 주도학습의 의의와 필요성을 써라 그랬었어요. 그럼 어떻게 쓰실까요? 분명히 국어쌤이니까 굉장히 잘 쓰실 거랍니다. 자기 주도학습의 의의와 필요성. 의의는 가장 목표 지향적인 좀 정의에 대한 관련해서고 필요성은 조금 더 실천적인. 필요성 방금 그걸로 쓰고. 그래. 선생님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써봐라고. 구체적으로 자기 주도학습의 의의와 필요성. 필요성을 썼다고 합시다. 방금 제 개인적 필요를 썼다. 의의를 쓰라 그래. 말씀하신 대로 자아실현을 하고 삶의 질의 향상이 되는 쪽으로는 일단은 의의를 먼저 이렇게 약간 개념적으로 먼저 하고 필요성은 실제로 그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교육, 사교육 같은 것들 약간 절감되고 우리 교육, 공교육이 살아나고 뭐 이런 쪽. 좋은 말씀인데 방금 말씀 중에서 쌤들 크게 하나 느낀 게 있을까요? 방금 아주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데 중복되지. 그렇죠? 쌤 중복되죠. 이게 바로 보통은 그렇다면 전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사교육의 의의와 필요성 써라.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 써야 여기까지가 의의고 여기까지 필요성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복될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선생님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스킬이 없으면 논술을 써라 그러면 의의에 썼던 걸 그대로 필요성에 씁니다. 그럼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오늘 몇 월 며칠이냐 그랬더니 그렇죠. 자 오늘이 5월 며칠입니까? 10일이고 내일이 5월 11일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아니 참 그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치? 자 다시 한번 오늘 몇 요일입니까? 그러면 금요일입니다. 며칠입니까? 5월 10일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치? 바꿔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자, 거의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써라 그래도. 자, 잘 봅시다. 중요한 거 할 때는 집중하게. 밑에 보기 없게. 밑에 보면 무조건 500원 받아버립니다. 500원 주는 걸로 생각하겠어. 여기는 쌤 가치와 중요성을 써야 됩니다. 어떤 자기 주도학습이 어떤 가치를 갖고 중요한지를 써야 되는 거고 필요성 아까 같이 왜 필요한지를 쓰는 겁니다. 쌤 말씀이 맞아. 여기 필요성은 약간 실천적인 측면이 있긴 해. 가치 같은 것은 목적적인 측면 분명히 있죠. 근데 말씀은 잘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런데 대부분 의의를 쓸 때 어떤 의의를 써야 된다고 그랬어? 교육적 의의를 써야 되겠지. 그렇죠? 여기 교육적 의의를 써라 그러면 쌤 교육적 의의를 써라 그러면 쌤 이렇게 쓰면 돼. 자 봐봐. 자 쌤 같은 내용인데도 이렇게 쓰면 돼. 교육적 의의라는 건 결국은 교육은 뭘로 이루어졌어? 사람을 키우는 거라고 그랬죠? 그쵸? 교육의 가치는 그쵸? 그러면 그 교육의 가치는 사람의 어떤 측면? 사람을 키우는 거니까 인지적 측면. 그쵸? 그 다음 정의적 측면에 어떤 가치를 주느냐? 그 다음 어떤 측면? 신체적이나 어떤 측면에서? 그렇지. 동기적 측면에서 어떤 것을 주느냐? 이런 것을 써야 되겠죠?
자, 쌤 봐봐. 자,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기 주도학습을 쓰겠습니다. 쌤 여기 봐봐. 자기 주도학습의 필요성은 이미 쓴 걸로 합시다. 개인적 필요, 국가적 또는 교육적 또는 사회적 필요로 썼다 그러고 국가적 필요까지 썼다 그래봐. 의의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봐봐. 교육적으로 의의는 사실은 자기 주도학습은 초인지적 또는 인지 조절 능력을 길러줘서 학업 성취도를 높여주는데 그 가치가 있는 거지. 중요하죠. 끝마디가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 중요하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다음 자, 쌤 봐. 정의적 측면으로 자기 주도학습은 뭘 해줄 수 있어? 스스로 학습하니까 무슨 동기야? 외적 동기야? 내적 동기야? 내적 동기고, 그쵸? 내적 동기를 일으킬 수 있고, 자,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뭘 키워줄 수 있겠어? 자, 효능감 같은 걸 키워줄 수 있죠? 자, 그 다음, 신체적 또는 행동적 측면에서도 봅시다. 쌤, 자기 주도학습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관리해 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아침형 인간이면 아침에 공부하는 것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 뛰어난 사람은 아침형 인간인지 내가 저녁형 인간인지 아니면 공부하는 장소가 폐쇄형인지 개방형인지 이런 걸 다 구분하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주도형 인간인 자기 주도적 학습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하겠어? 그러니까 신체 또는 행동을 잘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 장소, 정보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가치를 갖는 거죠. 교육적으로 굉장히 큰 가치가 있잖아. 그럼 이걸 다 길러주면 교육적으로는 인지적이고 정의적이고 행동적인 것까지 다 길러주면 굉장히 큰 가치를 갖는 거죠. 그 학습이. 다시 한번 이야기할 필요 없겠지? 그럼 봐. 얼마나 명확한지. 자기 주도학습의 교육적 의의는 자, 보통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측면 또는 행동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먼저 교육적 의의, 즉 교육적 가치는 인지적 측면에서 즉 교육적 의의 또는 교육적 가치는 그치 초인지나 그치 인지 전략 같은 것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그쵸? 특히 지식 기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런 능력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런 것에 있어서 중요성을 갖는다 또는 가치를 갖는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의적 측면에서 내적 동기를 유발해주고 자아 효능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또는 그런 기능을 한다. 또는 그런데 중요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또는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써주면 되겠죠?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성취감 같은 것을 맛봄으로써 스스로 성취감이나 유능감 같은 것을 맛봄으로써 자아 효능감을 높일 수 있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필요성이라는 자, 필요성으로 살펴보면 왜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필요, 사회적 필요, 그 다음 국가적 필요. 그쵸? 이렇게 나누면 돼.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교육적 의의를 봤으니까 여기서 필요성을 쓸 때는 살짝 교육적 필요하면 겹칠 가능성이 많이 크지? 그러니까 이거는 살짝 돌려서 뭘로 해 그냥 사회적 필요로 쓰면 된단 말이야. 그쵸? 다시 그럼 사회적 필요를 또 공부해야 돼? 사회적 필요는 간단해요. 자, 우리 지금 무슨 사회 됐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 그쵸? 또는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사회가 됐죠? 그러면 이런 지식기반 사회, 정보화 사회는 특징이 뭐야? 지식과 정보 생명주기가 짧죠? 보통은 몇 년이라 그래요? 일반적인 것은 10년이고, 사회적인 거죠? 그러니까 인문적인 건 10년이라고 보통 보고, 과학적인 건 5년인가 되고, 기술적인 건 2.5년인가 1.5년인가 밖에 안 된대요. 생명주기가.
그러니까 금방금방 바꿔지니까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메타 학습이 필요하지. 자기 주도 학습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야? 사회적인 사회적 필요한 것, 그 사회에 잘 적응하는 거죠.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따라서 자기 주도 학습이야말로 지식 기반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뭐가 돼야 돼?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자기 주도 학습이죠. 이렇게 써주면 된단 말이야. 또는 아까 같이 그냥 교육적 필요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아까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창의성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 student들 질문. 자, 아마 스킬이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왜냐면 선생님들 뭘 해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 필요성, 의 이런 거 잘 나오는데 이런 걸 잘 구분해서 써줘야 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매일 할 건데, 그러니까 매주 할 건데 그 다음 의의와 필요성인데 그 다음 특징하고 비교입니다. 선생님 특징하고 비교도 쓰라 그러면 선생님들 잘 못 씁니다. 특징하고 비교를 쓸 때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특징하고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쓸 수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비교 써라 그러면 뭘 꼭 써주라고 그랬어? 공통점을 써주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자기 주도학습의 특징과 비교를 쓰십시오. 비교라고 그러면 안 되겠다, 거기는. 특징 써라 그럴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징이 사실은 비교적인 느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특징이라는 게 순수한 특징이라는 게 없는 거죠. 자, 지금 봐봐. 성인학습의 특징, 성인교육의 특징은 뭐야? 순수하게 성인교육의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학교교육에 비해서 성인교육의 특징이지. 그러니까 다 무슨 개념이 들어있어? 특징 속에는 비교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야. 비교하라는 건 직접 비교하는 거고. 이해됐죠? 그럴 때 두 개를 어떻게 나눠서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 말이야. 이해됐어? 쌤들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비교하라는 거하고 장점, 단점서라는 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들을 쭉 스케일 시간에 3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선생님들 지난주에 혹시 이거 써와라 그랬어요? 자기 주도학습의 의의와 필요성을 써라. 이거 교육적 의의와 필요성을 써라. 안 했어요? 그러면 좋아요. 창의성 교육의 의의와 교육적 의의와 필요성을 써라. 창의성 교육의 교육적 의의와 필요성을 써라. 이거 한번 구분해서 써와봐. 창의성 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써라. 이건 당연히 나올 만하죠, 문제로. 왜 또 한숨부터? 자, 이해됐습니다. 여기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양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한 없습니다. 그만큼 쓸 수 있는 양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자기 능력껏 쓰셔도 돼요. 단 1시간 안에 쓰십시오. 자, 얼마나 잘 구별해서 쓰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